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잘 도착했고요. 도착해서 식사하고 잠깐 나왔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 회기분석 표를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R 제곱값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빨리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아는 것 먼저 설명을 해 봅시다. 어, 한국어 수업 몰입이 한국어 자기 효능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살펴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몰입이 뭐가 될까요?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독립변수는 우리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SPSS에서 제일 첫 번째 표를 보면은 진입 제거된 변수라고 표시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그럼 진입을 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걸 표를 따로 떼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속변이도 자기 효능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좀 시끄럽긴 하죠. 이해해 주세요. 예. 몰입이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몰입이 한 단계 올라갈 때 자기 효능감에는 0.632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즉 몰입이 1 올라가면 자효감은 0.632를 올라가고 그게 몰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몰입과 자기 효능감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관계는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64.9%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비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에서 4의 값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뭐가요? 오차에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오차라고 하지 않고 잔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오차든 잔차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보다 조금 넘어가는 수치긴 하지만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P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의미한데 그럼 이제 이 R2 값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들 이 R2는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연구에는 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 이후에는 잘 안 넣었는데요. 그 이유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R2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고 나서 이제 이걸 넣지 않는 것과 모르고 넣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이호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호재. 내가 누굴 죽일 거예요. 누굴 죽일 거냐면 진성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진성우 선생님을 죽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진성우 선생님의 체력이 100 라이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호재 선생님이, 그럼 이제 내가 진성우 선생님을 죽이는 거니까 제가 원인이 되고 진성우 선생님이 결과가 되겠네요. 이호재가 독립변수가 되고 진성우 선생님이 종속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재가 진성우에게 총을 쐈는데 진성우가 총을 딱 맞으면, 즉 이호재가 총을 쐈을 때 진성우에게 마이너스 20%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한방 빵 쏘서 진성우 선생님이 아 하고 맞으면 체력이 80으로 깎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영향력은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한 번 총을 쏠 때 진성우 선생님이 맞으면 20씩 에너지가 라이프가 깎인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R2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R2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측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효재와 진성우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총 쏘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 10번 쏘면 한 두세 번 정도 맞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도 예측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총 쏠 때는 우리가 명중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예요? 그게 예측력이라는 거예요. 42.1%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총을 쏘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귀식이라는 겁니다. 회귀식은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라고 하지 말자. 자, 종속변이
식은 상수 플러스 개수 곱하기 독립변수일 거예요. 근데 상수 같은 경우는 0.42로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개수도 0.632. 그럼 여기서 곱하기를 만약에 독립변수가 우리가 몰입이죠. 몰입이 2라고 했을 때 종소변인에는 0.632 그리고 더하기 42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0.632 곱하기 2 뭐 그 다음에 더하기 0.042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60이니까 뭐 한 1.5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종소변이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결과가 맞을 확률이 42.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쐈는데 맞을 확률. 회기식을 만들어서 독립변수를 2를 넣으니까 종소변수는 한 이 정도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값이 올바르게 맞을 확률이 42.1%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2.1%만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관관계 그때 제가 상관계수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42% 영향을 미치면 나머지는 20, 20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되게 높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42%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R2 값을 보여줘서 이게 높은 거다 낮은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논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근데 오케이.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그러면 이 42.1%를 한 60%까지는 올려보고 싶어. 뭐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얘 누구지? 몰입이 자기 효능감을 42.1% 예측한다고 할 때 영향력은 60이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더하면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높아지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호재 선생님이 총을 들고 쏘았는데 진성호 선생님이 맞을 확률이 42%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호재도 총을 쏘고 여기 옆에서 황유라 선생님도 같이 총을 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100m에서. 그럼 둘 중 한 명한테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 50%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는 또 서현 선생님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호 선생님이 맞거나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어쨌든 진성호 선생님한테 피해가 갈 확률이 42에서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예측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몰입이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신뢰감이 있을 때 이네들 셋을 한꺼번에 집었더니 얘가 더 올라가더라. 뭐 50씩. 그리고 그게 종소변인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선생님들 혹시라도 더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갈 때까지 저한테 질문해 주셔야지 저도 이해가 갈 때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 간의 원인 결과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인데요. 자,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A, B, C 해가지고요. D, 이게 뭐라고 했죠? 다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중 회귀 분석을 하면 여기 옆에 다른 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VIF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메시지로도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VIF가 만약에 뭐 한 1 정도가 됐다고 칠게요. 1.028 이렇게 될게요. 자, 이 VIF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D의 원인이 되는 A와 B와 C 요인이 서로 같은 요인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요인 간에서 누가 더 힘이 강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1에서 10 사이만 나오면 됩니다. 네. 근데 원래는 VIP는 이거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것들이 좀 별개의 그 요인이다, 서로 다른 요인이다를 알 수 있냐면은 1에서 10 사이가 나와야지 A, B, C를 서로 다른
요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요인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 하나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해운대 오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 번 정도는 더 돌려서 봐주시고요. 그래도 또 그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제가 뭐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뭐 주중에 만나서 같이 한번 또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보든지 해서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요. 이거 이해하는 게 원래 저도 좀 처음 배울 때 헷갈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선생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어쨌든 회귀 분석까지는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더미와 매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절대로 용기 잃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절대로 진짜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만 더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숙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